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개인이죠, 개인.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분사무소 둘 수 없어요, 개인은.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네요. 3번이 틀린 겁니다.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요. 주사무소 소재지겠죠. 소재지 등록 관청 이렇게입니다. 분사무소 아니고요. 주사무소의 소재지의 등록 관청.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네, 맞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시면 안 돼요. 개설 등록 절차입니다. 구비서류, 개설 등록 신청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그 다음에 사진, 중개소 확보 서류 있으면 됩니다. 건물 등기상 증명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사용계약서, 사용상납서 이런 거 있으면 되고요. 대장 기재 전이면 사유서 제출해야 되고요. 임시중개시설물, 가설, 무허가, 불법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으로 나오는 질문들 보면 자격증 사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서류 다 되면 이제 신청하면 되겠죠.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관청 수수료 있고요. 종별 변경 시 개설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칙상 개공이 관할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 변경 시 등록증 재개부 방식으로 합니다. 이 경우도 지문 한 번 정도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통지해 줍니다.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업무 시작 전입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니까 업무 시작 전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등록 신청 시 이렇게 나오면 아니에요. 등록 신청할 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뭐 해가지고 신청할 때 이거 서류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업무 시작 전 합니다. 보정 설정은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이렇게 신고하면 되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은 협회에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 인장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요때까지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통은 개설 신청 때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요때 신청 때 하면 요 한 번만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또 가야 돼요. 인장 등록하러 또 등록관청에 가서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 가, 일이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되는데 개설 신청 때 하면 좋다. 그 다음 업무 개시하면 되고요. 개시하게 되면 게시물 게시를 해야 되는데요. 5가지 자격증, 그 다음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요율표, 보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공 자격증 게시는 이 개공이 의무고요. 소공은 스스로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은 사망, 해산, 등록 취소 처분, 폐업 신고 이렇게입니다. 해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폐업 신고 이런 거는 이제 개인 개공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내용입니다. 요거는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 하시면 돼요. 자, 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가끔 지문에 등록 신청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틀린 겁니다.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설치한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중요한지 요거 지문으로 그래도 꽤 나오는 지문이에요. 분사무소 책임자,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전원, 실무교육 받은 수료증, 사본 있어야 되고요. 보정 설정, 이 분사무소 설치는 이 구비 서류에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필요하고요.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긴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 설치 신고 받은 곳 7일 이내에 통보해 줍니다. 설치 신고 확인서 교부해줘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 시군구 통보라고요.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합니다. 그 다음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요. 업무 개시 하면 되고요. 게시물 게시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목이 조금 지금 안 좋네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또 일교차가 좀 있어서 그런지 가뜩이나 목소리 안 좋은데 조금 불편해도 죄송합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죠. 사용권만 있어도 되고요. 임대해도 된다는 얘기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없죠. 없고요. 이게 틀린 거는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이 해야 된다. 설치 신고. 네, 맞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건 이제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법인은 분사무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되죠. 하지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 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 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개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아니죠. 있습니다. 있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어요. 전국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개공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칙상 개공 요 경우는 그 등록 관청 그 지역에서만 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의 중개사 사무소를 설치 기준,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 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둬야 되고요.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중개사만 둘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 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거 이제 13조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문들 제가 자꾸 이렇게 가능하면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 요약한 이 설명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문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 지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문제 푸실 때도 좋아요. 하면은 요약된 것만 자꾸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도 PDF 파일에 가능하면은 법조문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요약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같이 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은 지문에 잘 나오는 부분들은 다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요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나오면은 제가 빨리 넘어가더라도 그냥 차근차근 정독으로 한번 법조문에 어떤 내용으로 딱 돼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네,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법인 주택의 임대관리 네, 할 수 있죠.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이거 3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이거는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네. 이거를 요 개업을 빼고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틀린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개공만 이 경영기법 제공을 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는 안 해줘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네, 단어 중요해요. 알선 가능합니다. 네, 이건 14조 내용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입니다. 자, 여기 14조 중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여기가 1항이에요. 1항에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주택 요거 앞에 거를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문에 상업용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상업용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입니다. 여기에 토지는 없어요. 토지는 없습니다. 건축물하고 주택입니다. 토지는 없어요.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거는 뭐 토지 관리 대행 뭐 이런 식으로 내면 틀린 겁니다. 여기 상가 임대관리 이거 가능하죠?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임대업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뭐 토지의 임대관리, 뭐 토지의 관리대행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일정 물량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대행 안 되고요. 농업용 관리대행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 뭐 150세대 승강기 설치된 그 150세대 중앙난방의 공동주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정 물량 이상이라고 하는 요 내용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일정 물량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 등이 안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렇게 깊이 뭐 지문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토지 분양 대행업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 그러면 이것도 지문이 틀렸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되는데요. 여기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개발업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다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하나씩 내가 그냥 막 넣어놓은 거 아니고요. 지문에 나왔던 문구를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같이 한 번씩 읽어보면서 차이 이렇게 아시라고 이렇게 같이 넣는 겁니다.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요게 공인중개사 대상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개공 대상.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다. 용역의 제공 뭐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와요. 이것도 틀린 지문. 용역업 이것도 지문. 금융알선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금융알선 요것도 지문에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 14조 중에서 여기가 2항 3항입니다. 2항 3항. 요거 이제 개인과 법인 다 해당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개공.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 요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관련된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매에 관련된 거 다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 제2항은 요겁니다. 제2항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예, 이거는 법원에 등록을 따로 또 해야 됩니다. 요 내용. 요 뒤에 나오면 또 나올 거예요. 요 내용은. 법원에 경매 쪽에 맨 다 끝날 때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거하고 달리 법원에 등록을 해야지만 이 경매에 대한 공매 대상 이런 거 권리 분석, 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안 되죠. 임대업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임대관리만 되는 거예요. 임대관리. 임대업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요건 가능하죠. 니은. 요거는 가능하죠. 니은. 여기도 있고요. 니은.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이건 안 돼요. 제공 안 됩니다. 이게 알선, 소개 요것만 가능합니다. 제공 안 되죠. 뒤에 다 안 되네요. 기억도 안 돼요. 그럼 답은 5번이네요. 5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네 맞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니은, 니을, 미음 5번이네요. 네, 조금 전에 봤던 화면, 요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이런 건 안 된다. 임대업,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예, 건축물과 주택의 관리 대행, 요것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네, 맞죠. 상담은 가능합니다.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중개인의 용역의 제공 안 돼요. 용역의 제공 안 되죠. 안 됩니다. 알선만 됩니다. 알선. 제공 틀렸고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맞고요. 요 분양대행 있죠. 입찰 신청의 대리. 입찰 신청의 대리. 네, 맞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 용지의 분양대행 이건 안 되죠. 주택 용지는 뭐죠? 이건 토지잖아요. 토지죠. 토지는 안 됩니다. 토지는 다 안 돼요.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관리에 대행 네 이거는 되죠. 이건 되죠.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금융의 알선 안 된다 그랬죠. 금융의 알선 안 됩니다. 국세징수법상 공매 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에 대해 이거 동산 안 되죠. 동산은 뭐 앞에는 안 나왔지만 동산은 왜 안 될까? 이거는 우리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요 전 시간에 배웠던 중개 대상물에 이 동산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안 되고요.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네, 개공 대상 됩니다. 네. 그러면 2번이네요. 2번. 네, 요거 한번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 밑에 거 지문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의 임대관리, 네, 이거 업무 되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주택의 분양대행, 네, 가능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 업무에 대행,
이건 아니죠. 이런 거는 전혀 공제 업무를 문 대행을 해야 이거는 협회에서 하든지 뭐 어쩌든지 무슨 공제 업무를 대행을 한다 그러죠. 이제 생뚱맞은 지문이고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네, 가능합니다.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네, 소개 알선, 이런 거 가능합니다. 네, 요렇게까지 해서, 아까지 배워봤고요. 네, 요것도,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